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43회차 풀백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력 관련해선 최종픽이나 초한테 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풀백과 독식에선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이제 뭐 단톡방 참여나 아니면 이제 뭐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대 수원 삼성의 경기고요. 네, 인천은 김광석과 정혁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수원 삼성은 최성근과 정상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독식픽은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에서는 풀벳에서 인천의 단독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 쪽에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리긴 했지만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 인천이 사실 최근에 흐름도 좋지 않고 경기력도 좋은 편은 아니지만 수원 삼성도 정상빈이 없을 때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김건희가 복귀한 점 그리고 권창훈이 복귀한 점을 봤을 때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인천이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경기에서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력을 봤을 때 무승부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인천이 저는 그래도 지금 사실 정상빈이 없는 부분 빼면 수원 삼성과 비교했었을 때 경기력에서 좀 밀리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K리그의 특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변을 가져가는 픽인 만큼 무승부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릴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인천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맨유는 주중에 챔스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맨유가 지금 주중 챔스에서 승리하긴 했죠. 근데 뭐 똥줄승이긴 했는데 일단 승리를 했다라는 점 자체가 분위기 반전에는 좀 성공을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이 지금 결장 예정자가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상대 전적에서 맨유가 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최종 때는 좀 지우는 쪽을 판단을 했었지만 풀벳에서는 그래도 맨유가 이 경기는 좀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에버튼이 지금 결장 예정자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체력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경기력이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는 이 독식 픽이라는 점에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노리치의 경기고요. 네, 벌리는 일단은 뭐 특이사항은 없고 그리고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은 뭐 사실 벌리가 나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노리치가 수비가 워낙에 불안하긴 한데 벌리도 지금 경기력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연패를 끊기에는 벌리 같은 팀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풀벳에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노리치의 승보다는 승무 투픽이면 그래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첼시는 주중에 챔스가 있었고요. 제임스와 마운트, 캉테, 플리식이 결정 예정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첼시가 주중 챔스 때 유벤투스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지금 리그에서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가 수비가 불안한 사우스햄튼이라서 저는 첼시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백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와포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리즈가 와포드에게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풀벳에서는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경기력도 봤을 때도 일단 두 팀 다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니고 리즈는 벤포드가 결장 예정인 점은 아쉽지만 워낙에 이번 시즌 좀 결정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리즈는 어쨌든 공격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와포드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사르 선수를 활용한 측면에서의 공격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두 팀 다 공격이 나쁜 팀은 아니라서 승패 방향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독식에서는 이 경기에 사실 투픽을 쓰기에는 투표율이 너무 균등하게 분배가 됐죠. 그렇게 본다면
단통으로 가자면 저는 그래도 리즈의 승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포드가 나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리즈도 지금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들, 벤포드가 없으면 오히려 이 결정력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리즈의 단통 승을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4연속 무승부 및 울버햄튼의 홈일 때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풀벳에서는 울버햄튼의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울버햄튼이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뉴캐슬이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울버햄튼의 결정력으로 쉽게 뚫어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승부까지 바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울버햄튼이 나아 보이기 때문에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브라이튼이 아스날에게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무패 투팩이면 좀 막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스날이 지금 사실 경기력이 좋지 않은 팀들과의 맞대결이라서 연승을 하고는 있지만 흐름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브라이튼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에서의 공간이 좀 많은 부분들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스날 사이드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풀벳에선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꺾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이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이 브라이튼 상대로 4연승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독식에서 판단을 해서 이변으로 승무 투픽으로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제주 대 성남의 경기고요. 제주는 7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 리차드와 홍시호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재원이 결정 예정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종과 동일하게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주의 단통 승으로 풀백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성남이 나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주가 워낙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적으로도 많이 나아 보이기 때문에 제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포항의 경기고요. 광주는 몰스패 포함해서 3연패를 하고 있고 이한샘이 결정 예정이고 김종우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포항은 주중에 경기가 있었고요. 강은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랜트와 이강혁이 결정 예정입니다. 광주는 일단 포항 상대로 3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항이 광주 상대로 강했었기 때문에 저는 무패 투픽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풀벳에서 판단을 했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가져가자면 광주가 흐름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몰스패를 제외한다면, 그리고 이 포항이 지금 강현무 키퍼가 결정하고 나서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들과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포함을 해서 광주의 단통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단통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서울대 대구의 경기고요. 서울도 결장 예정자가 많고 대구도 결장 예정자가 많습니다. 대구는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풀베드에서 이 경기를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팀의 모습들, 최근에 흐름이 좋은 두 팀의 맞대결이라면 K리그에서 지루한 경기, 재미없는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0대0의 결과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까 저는 지금 세징야가 없을 때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서울이 지금 결정 예정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긴 한데 대구 역시 수비적으로 결정 예정자도 많고 세징야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저는 서울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제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레스터는 유로파가 있었습니다. 에반스, 저스틴, 포파나가 결정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최종과 동일하게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스터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경기력 자체가 좋지 않고 유로파까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깨비팀인 도깨비팀인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런 경기 잘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토트넘은 컨퍼런스 리그가 있었고요. 베르바인이 결정 예정입니다. 3연패를 하고 있고요.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 베일리가 결정 예정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종과 동일하게 빌라 상대로 강했었던 토트넘의 모습들, 그래서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도 좀 받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좋아 보이는 건 맞지만 뭐 연패를 끊어낼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경기력이 좋지 않고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들, 아스톤빌라의 경기력이 좋은 부분과 흐름들을 봤을 때는 무승부도 바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배당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브랜드퍼드의 경기고요. 웨스트햄은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고요. 쿠팔과 프레드릭스가 결정 예정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 혜택이 사항은 웨스트햄이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웨스트햄의 승을 바라보고 있는데 유로파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브랜드퍼드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무승부도 풀베드에서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그래도 웨스트햄이 유리해 보이는 건 맞고 브랜드퍼드의 수비는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고요. 둘 다 주중에 챔스가 있었습니다. 리버풀은 아놀드와 티아고 알칸타라가 결정 예정이고, 맨시티는 진첸코와 맨디, 긴도안이 결정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풀베가 독식 모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이런 빅매치에서는 재미없는 경기, 그리고 지루한 경기, 무승부의 경기, 그리고 두 팀 다 조심스럽게 임하는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었고, 그런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리버풀 사이드로 바라보고는 있는데, 승무 투픽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됐고, 단통으로 고르자면 저는 무승부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풀백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과 좋은 결과 있는 주말 되시길 기원하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